원장님 그렇다면 전립선염이 생기는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전립선염은 앞서 얘기했던 성적인 접촉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크게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적인 접촉 이외에 감염, 그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압박.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주로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 말고도 이제 사무 업무를 아주 길게 하시는 분들, 또 연구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앉아있는 경우가 많고, 또 앉아있는 시간이 장기간 이어질 때, 그러니까 짧게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막 2시간, 3시간씩 연속해서 앉아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데미지가 큰데, 그거는 압박을 하게 되면 골반 쪽으로 이동하는 혈관과 신경이 자연스럽게 압박을 당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러면은 혈류 순환 정도가 떨어지다 보니 골반강 안쪽에 있는 여러 장기와 세포들한테 산소나 영양 공급이 많이 부족해지거나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네. 전체적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거나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박이 상당히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압박의 요인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압박도 있지만 배에 살이 쪄가지고 네, 뱃살이 찌시면 그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지방이 공간적인 점유가 발생하면서 네. 골반강 안쪽으로 이동하는 신경의 혈관을 또 압박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배가 자꾸 나온다든가 살이 찐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는 음주. 네, 술 같은 경우는 아마도 면역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술을 많이 드시면 이렇게 전립선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도 많고, 또 술에 의해서 발생하신 분들은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도 이 술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술 먹으면 불편해하시는 증상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술이 장의 역할에 변화를 주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의해서 전립선이 많이 증상을 갖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이 맥주 같은 맥주. 탄산을 함유한 그래서 위나 장에 자극이 좀 많은 그런 술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증상들이 더 쉽게 표현되고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앞에 요인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장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의 컨디션. 네, 장이 민감하고 그래서 설사라든가 변비를 교대로한다든가 하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새는 장 증후군 그래갖고 소장벽이 좀 얇아져가지고 사이사이로 이제 상처가 생기면 단백물질들, 사실 흡수가 안 되는 크다란 분량의 큰 단백물질들이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잉된 면역 활동을 갖게 되고, 그 결과로 장이 붉고 충혈되면서 염증성 변화를 갖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장이 하여튼 긴장이 높아지고 충혈되고 염증성 변화가 생기면 요게 골반강 안쪽에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하고 만성 전립선염하고는 상관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서 전립선이 나빠진 분들,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장을 상당히 편안하게 개선을 해주면 전립선이 회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증상이지만 하나의 질병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이제 장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먹는 이제 약물들, 약물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비강충혈 억제제, 우리가 코 막힐 때 쓰는 비강충혈 억제제나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들 중 일부가 먹으면 전립선이 이제 붓거나 충혈되거나 긴장도가 높아지는 그런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소변이나 뭐 사정을 억지로 참는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소변을 막 어쩔 수 없이 참게 되는 경우라든가, 또 사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정 조절을 한다는 이유로 정액이 나가는 그 주변을 눌러가지고 압박을 주고 그래서 정액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또 청소년들도 있는데,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간혹 그런 노력도 해본 적 있잖아요. 정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는 밖에 항일 때는 이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바닥에 눌러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또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왜냐면 전립선에서 이제 그 전립선 안 공간에 정액이 모여서 압력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 높아진 압력을 기초로 해서 이제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그 압력을 더 밀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여기 높아진 압력이 빵 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 안 되고 네. 네, 뒤로 쳐버립니다. 그 높은 압력으로 네. 그 전립선 안쪽을 때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립선의 정구라고 하는 그 안쪽이 충혈 그 압력으로 인해서 네. 때려 맞아서 충혈되는 그런 상황이 그 반복적으로 발생이 돼. 그게 이제 전립선을 붓게 하고 염증성 변화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또는 사정을 억지로 막 참는 행위들 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립선 안쪽에 결석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석. 네, 전립선에 이제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몸에는 그 혈액 안에 칼슘이 녹아 있거든요. 네. 수산칼슘 형태로. 네, 그 수산칼슘이 어느 장기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침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전립선에도 침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여서 석회화가 되고 그 네. 석회가 좀 더 밀도가 높게 엉겨붙게 되면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결석이 되죠. 아주 자잘한 작은 크기의 결석인데 네. 이 결석이 된 모습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게 몽글몽글하고 예쁘게 결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 네.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게 결정을 이뤄요. 생각만 해도 위협적인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작아서 확대해서만 봤을 때만 그런 건데 그래서 유리 조각을 이렇게 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요 알갱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 조직 일부를 이렇게 칼로 긋듯이 찍찍 긋게 되면 네. 엄청 붓고 아플 수 있겠죠. 지금 상상만으로도 아픔. 그래서 이제 뭐 뜨끔뜨끔 한다든지 네. 그런 상황들을 자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결석에 의해서 전립선염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인데 보통 전립선의 석회화는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초음파 이렇게 보면 네. 뿌옇게 네.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립선 결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간헐적으로 요도 쪽이라든가 이런 때 뜨끔거리는 소변 볼 때나 특히 사정할 때 네. 그런 특징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증상으로는. 그리고 이 전립선 결석에 의한 염증은 되게 잘 안 낫고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묽게 해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한약재 중에는 이런 결석을 조금 묽게 해서 이걸 용해한다고 하는데 결석을 용해하고 요 배출을 돕는 그러니까 그 연동 운동을 선조직의 연동 운동을 높여가지고 이걸 배출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너무 크거나 완고하지 않는 것들은 이런 용해 방법이라든가 또 배출력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줄여갈 수도 있고 이 날카로운 것들이 이제 묽어지기만 해도 네. 몽글몽글해지기만 해도 상처가 거의 덜 나거든요. 네. 그런 도움도 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원인 치료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7가지 정도가 전립선염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성적인 접촉 아니어도 정말 많은 이유 때문에 전립선에 염증성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타켓을 세균학적인 원인만 생각을 해서 네. 막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안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면 네. 한마디로 타깃이 다른 거잖아요. 심지어 비만으로도 네, 그렇죠.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배 나오고 뭐 술 네. 먹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빠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항생물질 가지고는 접근이 좀 어려운 거겠죠. 아예 타겟이 다르니까. 네. 거기에 맞게 원인 파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잘만 파악을 하면 어떤 증상이든지 충분한 접근은 가능한 상태니까 일단은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 항생제, 소염제, 알파 차단제 같은 기본적인 치료들로도 경과가 여의치 않더라도 네. 다른 이유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그 원인 제거를 하면 만성적인 전립선염들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술자리에서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전립선염의 하나의 원인이 원장님께서 이 석회화된 결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결석, 예. 그런 경우에 맥주를 많이 마셔서 이 소변으로 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방광결석, 방광결석이나 신장 결석 중에서 크기가 작은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염일 경우에는 절대 뭐 절대까지는 아니도 그게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신장 결석이나 방광의 결석은 소변이 만들어져서 이동하고 저장되는 과정 안에 있는 거라서 네. 흐르는 소변량이 전체적으로 많으면 그 일부들을 씻어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도 또는 전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전립선은 소변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 있지 않아요. 정액을 일부를 만들고 정액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사정을 좀 자주 해야 되겠죠. 아, 그래. 네. 근데 그것도 사정을 너무 자주 해버리면 오히려 전립선액이 고갈돼서 네, 오히려 더 안 좋은. 네, 유동성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거는 꼭 그렇게 맞지는 않지. 사정할 때 나오는 정액량이 항상 많은 양이 꾸준히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 번이라도 해라라는 게 맞지만 네. 우리가 정액이라고 하는 건 한 차례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두 차례, 세 차례 하게 되면 네. 자꾸 정액이 줄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이 꼭 유효하다라고 얘기가 되지는 않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역시 원장님 안전한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